59번을 보도록 해요. 자, 어법이야. 요지가 있어. 괜찮아. 자, 파지티브리 or 네거티브리. 긍정적으로든 또는 부정적으로든 뭐 수식어니까. 우리의 부모들, 가족들은 강력한 영향 유다지. 우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부모나 가족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 당연히. 그치? 그런데 훨씬 더 강한 건, 훨씬 더 강하다지 뭐, 강한 것은 뭐냐면, 특히, 수식어 땡겨.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일 때, 우리 친구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문법적으로, 아, 이게 보호구나. 영사가 아니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잖아. 뒤집어진 도치지. 강조하는 거지, 강조. 그러니까 결국 글감은 뭐냐면 역적으로 뒤집었으니까 우리가 가족한테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특히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지. 또래 집단. 그치? 그래서 일단 요지 괜찮아. 한글 요지를 형광펜에 다 나왔어. 친구나 또래 집단이 이 개인의 민영비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치? 그래서 그 밑에 이 책에 보면 그렇지 그거까지 잘했네? 유저가 왜 얘기 안 해? 뭔가 하는 말인데 그 속담까지 성업해 봐.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라는 요런 속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man이 그 속담이거든. 인간은 알 수 있다. by는 판단의 근거야. company는 친구고 company he keeps 하면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뭐 유일상종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 그 얘기야. 영향을 받으니까. 나는 비슷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친구들을 선택해. 뭐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느낌을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수단이야. 이건 빼도 괜찮아. 맥락상. 뭘 초월해서 넘어서서냐? 우리 가족을.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은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 게 어릴 때는 일반적일 텐데. 왜냐하면 친구 관계가 아직 많지 않을 때. 근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래 되는 경우 친구를 통해서 정체성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나가기 때문에 친구를 선택을 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as a result, the pressure to conform to the standard and expectations of friends and other social groups. 뭐 좀 약간 주어는 길지만 이게 주어고. 동사는 이거지. 압박을 압박. 그리고 conform to는 순응하다, 따르다지. 이런 기준이라든지 기대, 따르라는 압박감을. 누구의 기준이나 기대? 친구들이나 다른 사회적 집단. 저것도 이제 친구들, 또래 집단 얘기하는 거지. 그런 친구들의 기준, 기대를 따라라는 압박감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순서상 이 문장 위치를 인과관계가 있잖아. 그 앞에 원인 문장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확장을 하려고 친구를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니네 집단에 들어가서 나의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 나는 이런 친구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집단의 기준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더 강해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형광펜을 한번 해보고 내용상 여기도 참 괜찮긴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문장 자체가 괜찮으면 좀 자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이것만 한번 해볼게. 요만큼까지 가보자고. 수능을 하라. 이거 좀 빼보자고. 또래 집단에 수능하라라는 압박이 강해진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제 친구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장하고 싶으니까 그걸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압박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듣보잡의 사람 인용을 통해서 이제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오는 거라 주제문은 뭐 사실 다 나오긴 한 상태라고 봐도 된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요거를 한번 홍역배를 해볼게. 근데 훨씬 더 강한 거 우리 친구들이 특히 우리 어릴 때 영향받는 거 여기 이제 키워드는 다 나온 상태. 그 다음에 뭐 문제에 반영은 되긴 한데 항상 중요한 거 수능마다 따라다 저 컴포먼트 있잖아. comply with follow 따르다 기준이나 기대를 따르는 거지. 기준이면 준수한다는 했죠. 명사까지 다 잘한다지. conformity, compliance야. conformity to compliance with. 그리고 결국은 이런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요 부분을 소셜 그룹을 뭐 피어 그룹이라고 해도 될 거야. 그지? 피어가 이제 또래나 동료래. 또래 집단은 피어 그룹이라고 할까. 또래 집단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압박은 커져요.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to be 요 부분 증가한다. 뭐 increasing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커지는 건 감소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강화되는 거. 근데 이제 다른 단어가 뭐냐면은 intense하고 구별돼야 되는 게 intensive지. 얘는 집중적인 intense는 강한 거잖아요. 뭐 강한 거나 증가하는 거나 뭐 사실 맥락상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 어휘도 뭐 나름 나쁘진 않네. 그지? 이것도 영감 되나봐요. 정체성 확장한다는 거. 정체성을 확장하려고 가족을 넘어서서 확장하려고 친구 선택하니까 친구들 기준 따라야 된다. 뭐가 현재까지. 자, 그래서 이제 주디트라고 하는 애가 주장을 해요. 블라블라 애가. Three main forces shape our development. 세 가지 주된 힘들이 우리의 발달을 형성을 하는데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뭐 affect해도 돼. 첫 번째는 개인적인 기질, 성향, temperament, 타고나는 기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부모, 그리고 피어, 세 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은 어떤 거냐면 얘 얘기하는 거잖아. 피어, 또래. 그래서 the influence of peers shared. 그녀가 말하기를 주장하기를 이 또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 뭐보다? their parent, 부모의 그것, 즉 영향보다. 그래서 뭐 영향, 인플루언스가 되겠지. 뭐 계속 그 얘기야. 물론 뭐 여기서는 개인적인 기질인 personal temperament는 나오진 않은 상태고. 그래서 the world, 세상, the children share, 아이가 공유하는 그들의 또래들과 세상은 이게 주어고 동사가 넘어가는 거야. 그냥 중간에 튕긴 거. 뭐다? 걔네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이게 정체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리스틱을 바꾸는 거예요. 모디파이는 수정하다 변형하다 바꾸다니까. 걔네들이 뭐 born with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러면 자 이거를 구분 한번 해보면 개인적인 기질이 있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부모가 있어. 그 다음에 또래가 있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가 또래하고 나누는 세상, 즉 또래의 영향을 받는 세상 3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걔네들의 행동 자체를 형성을 한다는 게, 즉, 이 부분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뭐, 하나의 뭐, 정체성? 뭐 이런 걸 형성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거, 걔네들이 타고난 특징이라는 게 템퍼러먼트 기질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바꿔준다는 얘기지. 내가 원래 수줍은 아이였어. 근데 막 활발한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았어. 그럼 내 타고난 성격이 바뀌는 거지. 활발한 거지. 그럴 수 있겠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뭐지, 그 부모에게는 좀 전에 나온 거잖아. 이게 그 또래 영향이라는 게 부모가 이번이었지? 부모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국 뭘 결정하냐, 힌스. The sort of people. 종류의 사람을 결정한대. 어떤 걔네들이 will be, 될 사람의 종류를 결정해. 걔네가 성장했을 때. 마지막. 이런 거 빈칸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까지 다 가도 되고, 좀 자르면은 뭐 여기까지 자르서 앞에만 이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겁나 이 또래 자체가 걔네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될 사람의 종류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요게 요 얘기야. 우리 이제 발달 과정을 결정해준다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발달할 거냐라는 거를 결정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겁나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나올 때는 뭐 요지가 되겠고, 주제 제목 같은. 그 다음에 빈칸 추론으로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이예요. 추론의 근거 찾았어? 그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3번이 1번도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원래 발달 과정상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가장 세게 준다? 이렇게 가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니네 어제 못 와가지고 새로운 거가 도입이 된 거 아니야? 원래 우리가 고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 한 번 더 보고 가요. 그래서 고르는 거를 여기서 보고 가.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속도상 이게 그 3탄 정도가 끝내줘야 돼. 그냥 축구사도 올림포스 나오고 뭐 이러려면. 자, 일단 우리 부모나 가족이 강력한 거지 힘이 없는 거 무력한 거고 영향을 줘 우리한테. 근데 더 강한 거는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이죠. 또 우리 전공 선택까지 친구를 어떤 방법? 확장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아니라 확장한다는 것도 가능하죠. 와이드, 넓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비 지출하는 거고, 우리 가족을 초월해서 가족 내에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 확장하려면 친구를 선택한다고. 그래서 압박이잖아. 친구들 기대나 기준을 따라라, 수능해라, 복종해라. 이건 안 썼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야. 이거 저항하는 거니까. 이런 압박이 커지겠지. 아까 증가 강렬해지는 거. 이건 복잡한 거고 줄어드는 거야. 저 사람이 말해요. 3가지 주된 요소. 우리 발달 과정, 발전을 형성해. 영향을 줘, 어펙트 듣는다고 인터페 방해하는 거거든. 이렇게 개인적 기질, 부모, 또래. 그래서 당연히 또래의 영향이 가장 강하지. 그치? 더 강하다? 부모 영향보다. 그래서 아이가 또래하고 공유하는 세상, 그 또래가 주는 영향이 바로 형성을 하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건가? 걔네 행동을 형성을 하는 거고. 행동에 영향을 준다 해도 괜찮겠네.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야. 둘 다 되겠네, 여기서는. 그리고 바꾸는 거지. 모디파이. 체인지야. 스트렝스를 강화하는 거지. 바꾸는 거 있었어. 타고난 기질도 바꿔줘. 얘가 바뀌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였지. 결정을 한다고. 비타민. 이거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고, 없애도 방해하는 거라고. 여기를 이렇게 빼먹었네, 그지? 그러니까 걔네가 그 핑크한테 통 뚫어놨어야 되는데, 성장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빈칸으로 줬다 치면은, 이거 근거 뭐였냐면, 결국, 우리의 발전 과정 자체, 발달 과정 자체를 결정을 해줄 거다. 나중에 뭐로 발달이 될 건지. 했어? 그리고, 이렇게. 근데 26번 나왔잖아. 그거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일단 뺀 거고요. 나오나? 갑자기 24번까지 하다가 이거 안 나와요? 그 여기 있는 거는 일단은 다 넣어놓은 거고, 기존에 시험 봤잖아, 이랬을 때. 그치? 네. 이게 보통은 20번에 24번 나오고 29에서 40번까지 하면 개수가 16개 정도 되는데 26번이 나오면 17개가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16개 중심으로 일단은 가는 거지. 아니지, 그게 17개지. 20, 21, 22, 24, 그거 5개잖아. 17개잖아. 26번은 보통은 안 나왔어. 나는 걱정하지 마. 나중에 추가로 하면 더 되잖아. 그건 어렵지도 않은 거니까. 지금 꼭 나올 거를 먼저 하는 거잖아.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여고나 대전고는 다 나와. 18번, 19번, 26번도. 범위는 다 정해줘. 걔네들 하다못해 45번까지 다 정해줘. 42번까지. 근데 실제로 범위가 다 정해져도 그것은 잘 안 나와. 그래서 뭐, 근데 니는 아예 더 줄여준단 말이지. 그때 뭐, 주연이가 이거 선생님이 뭐, 줄여준다고 했다가 팁을 줬다며. 근데 번호 찍어주겠어요. 응? 번호 찍어주겠어요. 아니, 근데 찍어줘도, 그니까, 예전의 느낌은 모르겠어. 니네가 이제 뭐, 성취도에 따라서 10개를 줄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5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뭐 작년부터는 그렇진 않았었단 말이지. 그래서 거의 다 나오는 건데,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기존에 하는 거 먼저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이걸로. 보면 되겠다. 야, 그럼 주제는 뭐냐? 내가 한번 골라봐. 바로 문제 풀어보는 거야. 주제지, 그럴까, 이거는. 주제. 볼까? 찍어봐. 몇 번? 몇 번? 몇 번? 1번. 그렇지, 1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아이한테 미치는 또래 영향인 거잖아. 야, 가족 대신에 친구의 중요함. 진정한 친구 고르는 것의 어려움. 나온 적이 없어. 가족하고 또래 사이의 관계. 이게 막 그럴싸해 보이지만 또래의 기대를 따르면 스트레스는 아니잖아. 영향을 준다는 거지, 또래가. 애 발달 과정에 영향을 줘서 미래의 장래에 어떤 아이가 될지 사람이 될지를 결정을 해준다 이거야. 자, 30번 한번 가봐. The brain make up just 2% of our body weight. 뇌는 메이크업 구성하다. 단지 우리 신체 무게 즉 체중의 2%만을 구성을 한대. 됐어? 그럼 뇌는 우리 신체 중에 그 체중에서 2%밖에 차지 안 하는 거야. 차지한다는 거 해도 되겠네. 차지하는 거야. 네? 그럼 차지한다 라고 하면은 account for라는 말이 있지. 차지하다. account. 수치가 나면 차지한다잖아. 이렇게 차지한다. 퍼센트는 2% 차지. 구성한다. 차지한다. 그런데 뇌는 에너지의 20%를 사용을 한대. 구성 먼저 해보면 돼. 그러니까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에너지는 20% 쓰는 것으로 겁나 쓰는 거지 내가. 그래서 공부하면 배고파 이렇게 되는 거로 머리를 쓰니까. 자, 신생아 뉴본에서는 It is no less than 65%. 사실 이 노레스대는 해석을 로 비교급 때는 as 반대 원급 as 뭐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야. 그 에너지는 65% 많거나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책에 있는 것처럼 65%보다 더 작지 않다 뭐 그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뭐 그걸 문제를 낼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65% 다른다라고 해. 65% 많거나 많다는 거지. 그러면 신생아는 전체 에너지의 65%를 뇌에서만 쓰는 거야. 몸뚱아리가 쓸 수 있는 건 35%밖에 안 되는 거지. 겁나 머리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그게
부분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왜 애기가 항상 잠을 자는지.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는 거야. 뇌에서 다 쓰니까. 즉, 걔네들의 성장하는 뇌가 아기들을 잊어서 지치게 한다고. 원래 이제 어휘로 나왔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애기가 자는 이유가 그거였었던 거지. 힘이 없어. 에너지가 남는 게 없어서. 뇌 때문에. 그리고 애기는 그다음에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use as an energy reserve 이런 에너지의 비축으로서 사용을 할 체지방을 잔뜩 갖고 있더라고. 필요가 될 때. 왜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밥을 먹었어. 그리고 그걸로 에너지를 쓰는데 맛있어? 저기 있어. 이름도 써놨지. 그러니까 애기 같은 경우에는 막 포동포동한 힘 자체가 뇌에서 65%나 잡아먹으니까 뭐 부족할 수도 있잖아, 에너지가. 그리고 체지방을 비축해놔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뭐 병렬 자체는 얘는 요렇게 병렬이 있죠. 왜냐면 이렇게 요거는 삽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애기가 항상 잠을 자고 체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앞에 나온 65% 에너지를 뇌에서 다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약간 팩트를 사실로 써가지고 놀라운 사실. 자, our muscle, 우리 근육은 훨씬 더 많은 우리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럼 에너지를 근육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면 하는데 내용일치도 괜찮긴 한다고 이게. 뇌보다 근데 더 쓰긴 한데 무슨 얘기냐? 대략 전체 에너지의 콜 4분의 1. 그러면 이거는 성인 기준이 애기 기준이 아니라 뇌는 에너지를 20% 5분의 1을 쓰는 거고 근육은 4분의 1을 쓰는 거야. 얘가 좀 더 많이 쓰는 것도 있고 훨씬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 그냥 좀 더 많이 쓰는 거야. 그냥 그래봐요. 나머지 50%는 어디서 쓰는 건가? 하지만 우리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신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근육은 이제 차지 비중은 훨씬 더 많으니까 비율을 따졌을 때는 역시 뇌가 최고로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사실상 per unit of matter 단위, 물질 단위 당, 이제 물질의 단위당 내가 사용을 한다고. 알파 그냥 강조하는 거. 비급급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우리의 다른 기관, 장기들보다는. 이해되지? 우리는 2%인데 20% 쓰는 거라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근육은 체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 단위 물질당으로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걸로.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 이거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고 이런 거 괜찮지? 문제를 낼 때 얘를 in other words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in other words. 그치? 그러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같은 내용, 표현 다르기, 즉 이런 빈칸이 가능하다는 거지. 뇌가 우리 기관들 중에서 가장 비싸다, expensive. 비싸다는 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이야. 여기 형광 빼내볼게. 여기 일단 여기 또 빈칸 가능하고 뭐 어휘로 나왔으니까 뭐 어휘로 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앞의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뇌가 단연코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다른 기관들보다. 그걸 이제 비싸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라고. 단위 물질당.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은 걸로 인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위치도 가능한 거지. 이 문장 자체의 위치. 이제 이거 일단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뇌가 지금 상당히 에너지를 겁나 많이 쓰는 거니까 효율적이지는 않은 거잖아. 좀 약간 그렇잖아. 2%밖에 차지 않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신체 기관 중에서 뇌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인데 여기 또 벗해서 또 뒤집어줘요. 벗. 그런데 뇌는 또한 놀랍도록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효율로 갑자기 와서 비효율에서 효율로 바뀌어요. 뭔 얘기야? 이 두 가지가 이 얘기랑 이 얘기 합쳐주는 거야. 우리의 뇌는 require 요구한다. 오직 대략 400칼로리 하루의 에너지를. 즉 400칼로리만 있으면 우리 뇌는 살 수 있다는 거고, 즉 그 칼로리는 뭐랑 똑같은 양이냐면 이거랑 걔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얻는 어디에서? 블루베리 머핀 한 개에서. 즉 뇌는 블루베리 머핀 한 개만 있으면 하루 종일 돌아갈 수 있다는 걸로.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try running your laptop. 너의 노트북을 한번 돌려보는 걸 시도해보래. 작동을 24시간 동안. 내가 24시간 돌아가니까 머핀 하나 가지고 머핀 하나의 에너지로는 노트북 하나도 돌리지 못한다는 거니까 효율적이게 나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머리까지 가는지 얻을 수 있는지 뭐 생각 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지 자체는 평화변을 다루기보다는 뇌에 있다, 그지? 뇌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건 맞지만 장기 중에서 동시에 매우 효율적이기도 하다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 가서 뭐 산수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뇌가 하루에 400칼로리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뇌는 우리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럼 하루에 인간은 한 2000칼로리 정도 필요한가 봐. 이게 지금 우리 20%여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 2000칼로리. 그렇구나. 그러니까 뇌는 400칼로리. 근데 400칼로리라는 숫자 자체는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주제문 자체가 이 두 가지 합쳐줘야 되는 걸로. 그지? 됐지? 그래서 일단은 얘가 사실 여기는 다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데 글 순서나 문장 삽입을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라고. 이쪽은 비효율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자 비효율이고 효율이잖아. 나눠진 건데 여기서 좀 생뚱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걸 문제를 내겠지만 이 문장을 신경 써야 돼. 이거는 이해를 할 때 그 근육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 왜 갑자기 근육 얘기가 나오나요? 그 앞에 거는 이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애기는 그래가지고 맨날 자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근데 사실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만큼 근육은 그래도 훨씬 더 단위 면적당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단위 면적당으로는 그 뇌가 표로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 문장이 좋지만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걸로. 그 다음 이제 무관한 문장은 결국 뭐냐면 뇌 플러스 에너지 사용이지. 뇌하고 에너지 사용. 제목도 보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지만 에너지 컨수밍 하는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와야 된다고. 됐지? 뭐 괜찮아. 이것도 저 정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고. 됐어 여기? 자, 하나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는 구성한다, 차지한다 다 되는 거지? 2%만 체중에. 근데 20% 쓴다. 신생아는 65% 만큼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를. 그래서 그게 바로 애기가 항상 잠을 자는 이유고 많은 체지방을 가진 거야. 뭐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리저브 비축이야. 프리저브는 그냥 동사고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가 된단 말이지. 프리저브는 보존하다잖아. 에너지 비축 필요될 때. 그래서 아이의 신생아의 증가 성장하는 데는
그 뇌를 지치게 하는 거지. 애기들. 그래서 뭐 항상 저 아기들을 지치게 하는 거지. 이거는 리프레시는 다시 신선하게 하는 거, 찰지는 충전하는 거니까 이거지. 그런데 이제 뇌라고 하는 게 저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근육이 사실 더 많이 쓴다고. 대략 25%. 하지만 우리는 되게 많은 근육이 있고, 온역근은 극소수이잖아. 그래서 단위 물질당 뇌가 단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다른 기관들로.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뇌가 가장 많이 expensive, 비싼, 즉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다. 우리 장기들 중에서. 그런데 역접이잖아. 바뀌어야 되잖아. expensive의 반대긴요. 또한 엄청나게 둘 다 효율적이기도 하다. 이거는 서셉터블은 취약한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 걸로. 블루베리 머핀 하나면 된다. 즉 하루에 400칼로리 정도면 된다라는 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제목만 또 제목을 한번 골라보자고. 사실 뭐 좀 전에 책에 다뤄준 거랑 똑같은 거지. 5번이잖아. 근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하지만 효율적인, 그치? 에너지 가장 많이 소모하지만 효율적인 거잖아. 이건 뇌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 놀라운 능력, 애기 뇌, 어떻게 뇌가 에너지를 리테인, 보유하며 스펜드, 사용을 하는지, 개인적인 기능, 그리고 형태, 뇌.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으로 가. 이렇게 두 개, 두 개. 자, when reading another scientist findings. 다른 과학자가 발견해낸 걸 읽을 때 think critically about the experiment. 실험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볼 때는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래. 일단 뭐 명령문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주제문스럽게 줬어. 그래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너 자신한테 물어봐라. 뭐 observation, 관찰들이 기록이 되었나라고 물어보라는 거지. 실험 동안에 기록된 건지 실험을 다 끝난 이후에 기록된 건지. 관찰 기록 내용이 라는 거는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돼야지. 실험 중에 기록이 되면 조작된 거잖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다음에 do the conclusion make sense. 결론이 이치에 맞는지 타당한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반복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래. 왜? 과학의 특징은 반복 가능성이거든. 이치에도 맞아야 되지만 논리적으로. 누가 와서 실험을 해도 똑같은 방식이라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게 과학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정보의 소스, 원천이 reliable, 신뢰 가능한 건지, 믿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이런 게 이제 결국 다 구체적으로, 이거 한마디로 뭐야? think critically야.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 오케이. 좋았어. 보충 설명. 그 다음에, 올수가 나오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뭘 물어봐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말고. 과학자나 집단 conducting the experiment 실험을 하는 이 과학자나 집단이 was unbiased 편향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된대. 그러니까 편향됐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말이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법정적으로 정해놓고 실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공정해야 될 거 아니냐. 저게 또 중요한 말이라서 키워들고. 일단 여기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과학 실험에 대해서 의견을 했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사람들이 편향이 되지 않은, 즉 공정한지를 한번 확인해보라는 건데, 저 단어는 따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바이어스라는 게 편향이고 프레주디스 편견 편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이거 다 편향된 거예요. 저기는 편향이 안 돼야 되잖아. unbiased, unprejudiced. 두 개 가능하다고. 보통 얘는 이제 또 동의어로
이게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 공정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진짜 공정하다기보다는 진짜 치우치지 않았는지 별로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 하나가 파트가 부분이야. 파샤라는 부분적인 뜻의 의식을 또 치우치며 부분이고 임파샤라는 이게 공정한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생각 비슷한 걸 하면 돼. 저 자리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지. 일단 이거 한번 적어보고 시간이 났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편향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라고 했을 때 그럼 편향되지 않았다는 게 뭐냐라는 것도 풀어줘. 이게 편향되지 않았다는 건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저것도 사실 이 사이에다 뭐 인어드월즈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베리스트 3. 편향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You have no spec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네가 실험의 결과에 있어서 특별한 이익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요거지 요거. 요거 근데 역시 형광펜 해보고 저것도 형광펜 이렇게 3개 좀 형광펜 가면 돼. 어비로 좀 가는 거야. 뭐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이것도 뭐 결과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게 편향되지 않다 뭐 공정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명제사도 있어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이게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문장의 위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이게 편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관계가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같은 얘기를 풀어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시니까 위치 괜찮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드럭 컴퍼니 제약회사가 실험에 대해서 페이퍼 돈을 지불했어. 실험 비용을 검증을 해볼 얼마나 잘 그 제약회사의 신제품 중에 하나가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보려고 돈 냈어. 제약회사에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관련이 된 인바운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즉 다시 말하면 The drug company, 그 제약회사는 profit, 이윤이 날걸? 이윤이 난다. 만약 experiment, 실험이 보여주면 그 제품이 효과적이다.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있는데 내가 돈 대고 이거 만들었으니까 좋아, 떼돈 벌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해관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실험장이 이렇게 되게 되면 객관적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원래 그지? 뭐 이거를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뭐 주관적이다라고까지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상 공정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객관적, 공정하다고 봐요. 공정하다고 보면 좀 그렇지. 주관적이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객관적이지 않은 거고 그러면은 실험자는 편향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여기 자체 이거는 저 위에서 나오는 unbiased를 같은 단어라고 하면 편향되지 않은 게 아닌 거잖아. 그럼 편향이 된 거잖아. 아니면 이거 학교에서 바꾸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통으로 없애서 여기까지 해볼까? 파란색을 biased, prejudiced 이렇게 또 재치있게 바꾸도 되는 거죠. 재치라기보다는 살짝 말장난이지만 그치? 편향이 된 거잖아. 저렇게 되면 편향되지 않은 게 아닌 건 편향이 된 거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게 주관적이라는 말이 쓰기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 장난칠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야 돼. 너무 기억보다 좀 이해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실험자가 이렇게 편향이 되는 거잖아. 편향이 안 되는 게. 그럼 이거 원인이고 결과. 게이드 못 되니까. 그럼 결국은 편향되지. 편향이 된 것으로 간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들 실험자들이 되겠지. 그리고 사실 뭐 문법적인 단서도 되긴 되는 게 요게 실험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실험이고 실험자들 실험하는 사람들은 인슈 보장을 할 거예요. The conclusion 결론이 is positive 긍정적이죠. 이 약 효과가 좋은데 effective한데 라고. 그리고 실험자들은 두 번째로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약회사한테 빼놓고 이익을 준다 라는 걸 보장을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when assessing result 결과를 평가할 때 assess 평가하다 했을 때 결과를 평가할 때는 think about 즉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결과 평가라는 게 실험을 읽었을 때 결과를 비판적으로 생각해봐.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들 아마도 그 제시가 될 수도 있는 어떤 편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 결과표 내고 마지막에 얘는 원래 참 빈칸 추론이었는데 여기가 빈칸이었네. 이제 업젝티브 특이하게 이거 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우리는 또 다른 빈칸을 생각하면은 요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빈칸.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를 근거로 보는데 요게 주제문이었었지 않냐고 요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가장 포괄적 상위 개념인데 그래서 얘는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를 평가할 때는 비판적, 즉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편향 얘기라는 거지. 이건 되게 포괄적인 건데 저것도 뭐 주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역시 또 한글 요지를 평가표를 해보고 실험 결과 평가 편향은 비판적으로 이 말도 썼어. 비판적으로 편향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왜 얘가 또 문제 있겠지만 평가하다가 evaluate assess, estimate 뭐 이 정도 많이 나쁘다. 뭐 그렇게 들었었지만 뭐 rate, upgrade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 제목과 그 다음에 이 흐름으로 글 순서도 괜찮아. 이렇게 세 등분 그대로 나누면 돼. 그지? 여기 도입 부분이었고 이걸 해야 돼. 편향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시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 주제만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순서도 괜찮아. 연결사항은 뭐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됐어? 여기? 여기 상당히 괜찮아요. 소재 자체는. 아 밑에 박스에다 해놨구나. 연가에서는 언페이지도 있으니까 치우치면은 편하게 없는. 자 그러면 또 역시 우리가 문제로 그런 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볼게. 여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중립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봐라. 쭉쭉쭉 물어봤어. 그 다음에 뭐 소스가 신뢰할 만하냐, 신뢰할 만하냐, 쭉쭉쭉 봤어.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주제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실험하는 과학자나 집단이 어떻게 해? 편향되지 않는지, 편향되지 않는지. 이건 편향이 된 거고. 이쪽이지. 즉 편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네가 특별한 이익이 없다라는 거지. 뭐에? 실험의 결과에 아웃컴. 우리 아까 뭐 리절트였나? 이것도 가능한 거지. 리절트. 컨서컨스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particular concern 같은 경우는 concern이라는 거는 관심 그리고 걱정 두 개잖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보다는 이해관계로 봐야 되는 거잖아. 이익.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게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걸로. 관심이 아니라 특별한 이익, 이해관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 제약회사 나오잖아. 돈 된단 말이야 실험에.
자기 제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원하면 복수니까 원이 좋으니까 복수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그지? 연관된 특별한 이익이 있어, 이해관계가. 어드밴테이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해관계, 이점이 있는 거니까. 특별한 이점이 있다고. 즉, 제약회사는 돈을 벌겠지. 실험에 보여주면, 여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점이었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험자들은 객관적이지 않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주관적. 근데 이러지 말고 우리 이럴 것도 생각하자. 아까 프레주디스하다, 바이어스하다, 편향된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지. 낯을 빼면은. 그래서 그 실험자들은 아마 보장할 거다. 그 결론이라는 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역시 제약해서 돈 벌게 하는 거. 그래서 결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과를 평가할 때는 그 특별한 이해관계에 그 실험의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해보라. 저거 했었지? 초반에 거는? 했지? 저거로. 딱 찾아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럼 선택 한번 볼게. 정답은 답이 2개. 이거. 한번 또 골라봐. 쭉. 결과를 평가해야 되었었어. 표현은 좀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아까 했던 게 우리가 근거로 잡은 게 편향된, 즉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했었단 말이지. 결과를 평가할 때는. 그게 관련돼. 몇 번? 4번. 그렇지. 일단 이거 괜찮지. 리플렉터 하면 속보하다요.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래요. 어떤 편향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고, 같은 말이야. 여기는 부재, 존재. 그지? 2번, 4번. 4번 오케이, 하나. 또! 그 3번은 그 책에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2번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좀 바꿔서 쓴 거. 이거 바꾸고 싶었는데, 일단 원문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나는 저렇게 하는 거고. 결과를 평가할 때 이해관계가 연루가 되어 있는지,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보라는 거잖아. 이거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시도해봐라. 결과를 평가할 때. 뭐 네가 시도해. 넌 평가하는 입장인데, 그치? 너는 가능한 편향들을 고려하는 게 더 좋겠다. 3번 답이지?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려해보라는 얘기지. 이거는 반복해가지고 리뷰하라는 거는 자꾸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잖아. 자꾸 반복해서 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또는 아까 우리가 정답의 근거로 잡았었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라. 그게 바로 편향이었었으니까. 일단 제목도 한번 봐볼게. 제목이야 이거는? 제목은 몇 번? 2번. 그렇지. 이거는 실험의 과정하고 레이셔널리티, 이성이라고 합리성, 완전 무관한 얘기지. 실험을 평가할 때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건 제목이다 보니까 좀 바꾼 거지. 이 과학의 결과, 과학적 실험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2번의 답이고, 3번은 관찰이래. 과학에서 필수적인 방법. 4번은 사이드 이펙트. 옆에서 일어나는 효과잖아. 부작용이지. 뭐 부수 효과라고 나는. 비판적인 사고의 부수적 효과. 이거 이제 실험 얘기, 평가 얘기 빠졌잖아. 실험 평가, 편향 있는지 없는지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 이거는 상반된 견해들. 그래서 2번 뭐 저런 느낌으로 적으면 되겠다고. 특히 제목은 항상 저렇게 이해를 좀 해주고 넘어가고 외우지 말라 제목이지. 그 다음에 32번도 한번 볼게. 이게 세단하는 이거는 거.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센타임에 끝내려고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금.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 몸이 아픈가? 혹시?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지. 32, 33, 33. 34번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3, 34. 알았어. 기운이 없어.